이제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반기 막바지 때도 막 좀 분위기를 반전시킨 팀들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드 이후로 좀 잘 나갔던 팀들, 상황이 호전된 팀들이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 사실은 NBA가 여러 시즌에 걸쳐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게 올스타 브레이크잖아요.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에 막 이 팀들이 갑자기 확확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저는 이제 NBA가 재개된 게 반갑기는 하지만은 오늘 막 승부를 보거나 그럴 타이밍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같은 거 보고 뭐 핸디캡 같은 거 보고 메리트 있는 경기는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은 3경기 4경기 정도는 과연 얘네들이 전반기 막바지 흐름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리블랜드 대 올랜도, 양 팀 다 수비적인 색깔이 상당히 강한 팀들입니다. 특히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모블리랑 알렌 이버틴 인사이드 수비력이 상당히 훌륭한 팀이고, 올랜도도 마찬가지예요. 올랜도는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적게 던지는 팀 중에 하나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팀의 이런 공격의 대부분이 좀 리머텍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나온다. 3점 시도도 적은 편이고, 보시다시피 3점슛 성공률도 29% 정도로 되게 낮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로 간에 언더팀의 색깔을 내비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 이제 클리블랜드 후반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전반기 막바지까지 되게 좋았어요. 11경기 동안 10승 1패였었고, 그 기간 동안 공격도 꽤 잘 된 편이었었고, 공격이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수비가 워낙에 좋았다. 상대한테 3점을 좀 많이 먹기는 했어. 한창 좋았던 시기에 비해서 3점을 많이 허용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실점도 2등, 되게 실점을 적게 유지를 잘했고 야투 허용률이 상당히 적었다. 반면에 올랜도는 어땠냐, 올랜도도 그 8경기 동안 그 6승 2패였었거든요 패배한 팀들 이제 마이애미나 오클라호마, 이 환골 탈퇴한 마이애미 혹은 그 공격력이 괜찮아지 공격력을 회복한 오클라호마한테 이렇게 패배를 하고 6승 2패였었는데, 그 기간 동안 올랜도도 좋은 수비력을 유지하는 한편, 특히 3점슛 방어율이 되게 좋았습니다. 좋은 수비력을 유지를 해줬었고, 본인들의 공격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3점 같은 거 38.5%로 꽂아주면서.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 올랜도나 클리블랜드나 뒤쪽에 있는 것들, 좋은 야투율, 괄호하는 게 제가 순위라고 했는데 30개 팀 가운데 8등이나 5등 정도에 해당하는 야투를 보였음에도 실제적인 이제 득점이 17등, 11등 막 이러니까 실제적인 득점은 적었다. 이 말인 즉슨 공격 템포가 느린 팀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일단 서로 간에 많은 야투 시도를 하지 않는 경기를 할 것 같고, 그 서로 간의 수비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언더를 볼만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준점이 216.5다. 근데 제가 요즘에 느낀 바로는 이 올랜도 경기가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난다. 보면은 양 팀 다 클리블랜드 최근 11경기 동안 평균 224점 정도 득점이 나고, 공수 득점이나 실점 따졌을 때 한 224점 정도 나고, 올랜도도 보시면 한 220한2점 그 정도 나거든요. 나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216.5는 너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220점 정도면은 언더를 갈만할 것 같은데 216.5면은 기준점이 너무 낮은데, 아무리 수비팀이라고 하지만은 요즘에 양 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양 팀이 그리고 맞대결도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최근 맞대결을 클리블랜드가 6대1로 크게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외곽보다는 인사이드 수비가 강력한 편이고, 양팀의 선수 구성 자체도 물론 클리블랜드는 외곽 경쟁력도 있지만은 올랜도는 외곽보다는 인사이드 득점 빈도가 높다. 상성 같은 걸 고려를 했을 때는 이 올랜도의 벤케로나 웬카주, 뭐 프란스 바가 이런 친구들이 클리블랜드의 인사이드에서 기본적으로 모블이랑 알렌이 버틴 인사이드라면은 그런 것들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양 팀의 최근 전적 같은 것들도 클리블랜드가 승리할 때는 대부분을 이렇게 마헨을 해냈거든요. 그 6승 중에 5번이 다 마헨이었어요. 7.5 기준으로는. 물론 뭐 일반승 같은 거 가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왜냐면 뭐 7.5 마인이 적은 수치도 아니고 양팀이 수비적인 색깔을 생각하면 사실 마인 찍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천상으로는 저는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오바 정도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디애나 대 디트로이트, 이게 애매해진 게, 인디애나는 시즌 초반에 비하면 약간 수비적인 색채를 조금 띄고, 최근에는 디트로이트도 얘네는 처맞을 때 처맞더라도 그냥 대패를 하더라도 110점 정도는 챙겨가는 애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전반기 막바지에는 그런 그림들이 잘 안 나왔었어요. 전반기 막바지 3경기 동안 클파한테 106점, 랄한테 111점, 피닉스한테 100점,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사실 오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오늘은 양팀의 색깔 같은 거를 조금 더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도 오늘 좋은 수비수인 네이스미스가 결장하고 대신에 메서린이 뛴다. 할리버튼을 보좌하는 넴하드, 좋은 수비수입니다. 좋은 수비수인데 일단 인디애나는 그래도 뛰기는 뛰거든요.
할리버튼의 이런 그 어시스트율 그리고 출전 시간이 많이 또 올라온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인디애나가 또 오바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뭐 샬럿이랑 붙었을 때 뉴욕이랑 붙었을 때 이랬을 때는 좀 언더 게임이 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내일 상대는 인디애나 디트로이트다. 저는 서로 간에 빠른 템포 공격을 일단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되는 게 인디애나 같은 애들이 전반기에는 되게 극 오바 농구를 하거나 그랬었는데 전반기 막바지에는 색깔이 조금 바뀌었었고 디트로이트도 얘네는 뭐 20 몇 연패 할 때도 있었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뛰는 농구, 빠른 이런 공격 마무리를 짓는 팀이다. 이런 것들을 보인 것들 전반기의 흐름을 생각하면 오바가 맞는데 일단은 기준점도 되게 높고 247.5면 되게 높은 편이고 조금 걱정은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뭐 양 팀이 그리고 선수 보강이나 뭐 판매 이런 것들은 디트로이트가 잃은 게 더 많긴 했었어요. 디트로이트는 아무래도 보그다노비치 보냈었고 몬테모리스 보내고 했었는데 일단은 전반기 막바지의 기조대로 하면은 오버보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일단 오바를 볼 것 같아요. 247.5면은 높기는 높지만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상으로는 오바를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서 디트로이트의 프렌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계속 전반기 막바질 때 뭐 레이커스전, 피닉스전 전부 다 제가 디트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또 한 번 그때마다 이제 두 번 다 디트로이트한테 밟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도 한번 디트로이트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기를 본 입장에서는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찔 때 쳐맞더라도 공격은 할 만큼 하더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도 오바 볼게요. 디트로이트 프레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대 뉴욕 닉스 양팀 다 엔비드가 없고 뉴욕은 그 이제 아누베나 랜들이 없다 이런 큰 선수 결장이 있는 상태에서 붙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뉴욕이 지금 최근 6경기만 잡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텐슈타인이 못 뛸 때도 있었었고 선수단 결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6경기 동안 뉴욕이 1승 5패거든요. 그리고 그 1승 5패 기간 동안 보면은 본인들이 자랑하던 수비력도 엄청나게 헝클어졌다. 뉴욕이 최근 6경기 동안 수비가 야투 허용률 30등 꼴찌예요 꼴찌. 그리고 3점수 허용률도 29등 뒤에서 2등입니다. 이렇게나 뉴욕이 그야말로 수비가 되게 안 됐다. 하나 이제 뉴욕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거는 이렇게 야투 허용률 같은 것들은 되게 높았지만 30등 29등이지만은 실점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다는 건데 그 말은 지금 상대의 공격을 최대한으로 저지를 했다. 못 던지게 한다. 끈덕지게 한다. 뭐 이런 건데 지금의 필라델피아도요. 보시다시피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돼요. 공격도 20등 뭐 3점슛 거의 뭐 뒤에서 두 번째 뭐 이 정도 지경인데 수비도 엄청 안 된다. 필라델피아가. 괄호 안에 순위 같은 거 보시면 되는데 필라델피아는 공격이나 수비나 되게 안 되지만 평균적으로 230 한 4점 정도 나는 경기를 하고 있고 뉴욕은 한 224점 정도짜리 경기를 하고 있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그 버디 힐드를 데리고 오면서 3점 같은 것도 조금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게 외곽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인사이드 공간이 조금 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농구 이런 것들이 좀 되는 편인데 저는 이 경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 시각은 일단 뉴욕 프렌의 언더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뉴욕이 일단 난 좀 보그다노비치가 슬슬 정신 차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 보그다노비치가 디트로이트에서는 진짜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언더오버도 많이 요동치고 디트로이트의 공격도 요동치고 막 그랬었는데 뉴욕에 와서는 활약이 너무 없단 말이야. 그래도 휴식기 이후에는 뉴욕에서 조금 적응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마침 필라델피아의 내일 바툼도 퀘셔너블이고 엔비드도 결장이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필라델피아가 본인들이 원하는 농구하기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나는 그리고 제 아무리 아누노비나 랜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없는 기간도 확실히 잘한 구간도 있었고 뉴욕이 저는 내일 뭐 브런슨이나 하텐슈타인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면은 뉴욕 프렌의 언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뉴욕이 여전히 랜들이랑 아누노비가 없어도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고 필라델피아는 2024년 이후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상대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주는 팀이 필라델피아다. 반면에 뉴욕 닉스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뉴욕 닉스는 2024년으로 접어들면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잡아내고 있다. 랜들이랑 아누노비가 없어도 이 부분은 하텐슈타인, 아치오와 조슈아트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잘 담당을 해주더라. 그런 것들 보여가지고 저는 뉴욕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는 그림이라면은 필라델피아한테 많은 공격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계산 해볼게요.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브루클린인데요. 이건 나는 지금 배당상으로는 브루클린이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해. 토론토나 브루클린이나 지금 내일 결장 선수도 거의 없는 편이고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이렇다 뭐 큰 움직임도 없었고 이 브루클린이 자크본 감독이 경질이 되고요. 그 아마 옛날에 댈러스의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그분을 이제 데려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고.
바뀐 감독의 농구가 이식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런 그 감독 변경으로 관한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안 한다고 하면은 나는 내 브루클린에 프랭 받은 게 되게 일단 좋다. 브루클린이 그래도 대부분의 선수단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편이고 심지어 지금 결장도 없다. 뭐 로니 워커라든지 이런 친구도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편이고 이 토론토 경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토론토가 아무래도 홈이랑 원정에서의 이런 득점 편차 같은 것도 꽤 큰 편이고 득실 편차도 꽤 큰 편이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브루클린이 프레 받았다? 토론토 상대로? 저는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루클린도 최근 6경기 동안 공격 안 돼, 수비도 한창 좋았을 때보다 별로야. 근데 반대로 토론토도 공격 여전히 안 되고 수비적으로도 훨씬 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저는 얘는 좀 쉽게 생각해갖고 브루클린의 프렌의 언더 쪽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언더오버는 브루클린의 색깔을 먼저 생각했을 때 언더인 거지 요즘에 토론토는 사실 언더보기 좀 빡세긴 합니다. 그런 분들 생각 한번 해주시고 저는 브루클린 프렌에다가 언더 하지만 여전히 브루클린의 감독이 바뀐 첫 시점이다.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댈러스 대 피닉스. 이게 댈러스가 제가 여기다 조금 잘못 적었는데요. 라이블리는 나올 것 같고 엑섬은 아마 아웃일 것 같아. 엑섬 말고는 별다른 이제 결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닉스는 이제 브래들리 빌이 지금 퀘셔너블이에요. 여전히 그 안면 쪽에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가지고 그 엑섬 빠진 거랑 빌 빠진 건 이건 비교가 일단 어렵고 당연히 피닉스에서 빌이 없는 게 더 큰 손해일 텐데 사실 피닉스가요 빌이 없어도 부커나 듀란트나 엄청나게 높은 야투로 상대팀 폭격하는 건 똑같았어. 뭐 직전 디트로이트전만 봐도. 댈러스가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 보시면은 최근 그 8경기 동안 물론 이 8경기가 전부를 내포하는 건 아니지만은 댈러스가 이제 PJ 워싱턴 데려오고 게포드 데려오고 막 했었잖아요. 그 대가로 이제 그랜트 윌리엄스 보내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댈러스는 공수 야면에서 상당히 훌륭하다. 댈러스는 공격은 좋아. 공격 뭐 야투리나 3점 모두 다 괜찮은 편인데 특히 댈러스가 수비적으로 지금 현재 올 시즌 중에 가장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상대팀한테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 둘 다 4등 정도로 잘 막아내고 있고 최근 8경기 동안 그 전반기 막바지 8경기 동안 그 기간 동안 댈러스가 6연승을 포함해서 6승 2패였거든. 그 8경기 첫 2경기는 그 미러키나 미네소타한테 패배한 경기였는데 그 이후 6경기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뉴욕 닉스, 오클라호마, 워싱턴, 샌안토니오를 전부 다 댈러스가 제압을 했다. 6연승을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물론 피닉스도 좋지만은 댈러스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댈러스의 분위기가 좋은 거 얘기하고 싶고 본인들의 약점이었던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댈러스에 또 약점하면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준다는 건데 피닉스는요 또 오펜시브 리바운드에 뭐 없는 팀이거든. 시도도 적은 편이고 반대로 이제 피닉스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예요. 이 기간 동안 그 골스한테 1점 차로 커리한테 이제 역대급 그 버저비터 맞으면서 패배를 했는데 역전 버저비터에 맞으면 패배를 했는데 워싱턴, 미러키, 유타, 세크, 디트 좀 쉬운 상대들을 제압을 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포스가 좋은 댈러스는 피닉스한테는 꽤나 부담일 거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피닉스도 그 6경기 동안 공격 매우 잘 됐었고요. 본인들이 자랑하는 야투율도 일단 50% 넘겼고 3점이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했었다. 근데 또 피닉스가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수비가 되게 좋았었어요. 야투 방어율이나 3점 방어율이 오히려 댈러스보다도 좋았던 피닉스다. 4등 2등이었으니까. 근데 실점 자체는 조금 많은 편이었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댈러스나 피닉스나 꽤나 괜찮은 수비를 펼쳤지만은 실점 자체는 조금 많았다. 한마디로 템포가 조금 빨랐다거나 자유투를 많이 줬다 그런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자 보시면 댈러스가 최근 8경기 동안 평균 231점밖에 안 나고 피닉스가 최근 6경기 동안 평균 한 235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내일 기준점이 233.5다. 243.5다. 전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딱 댈러스 대 피닉스 딱 타이트만 놓고 보면 되게 공격적인 팀들인데 뭐 트레이드라든지 최근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사실 오반할 친구들로는 안 보인다.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저는 댈러스의 마헨에다가 언더 쪽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마헨은 아무래도 좀 타이트한 경기도 배제할 수 없고 그냥 댈러스의 일반승도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댈러스 승의 언더 정도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가 본인들의 강점인 이런 좋은 야투 이런 것들도 댈러스한테 분명 공략할 만하긴 하다마는 댈러스의 약점이었던 부분을 피닉스가 공략하기 좀 어렵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래들리 빌의 출전 유무도 살펴야 될 것 같고 다음 뉴올리언스 대 휴스턴인데 뉴올리언스 경기가 예측이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근데 뉴올리언스가 최근 8경기 그 기간 동안 7승 1패로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 7승 1패를 하는 동안
뛰는 팀들이랑 같이 뛰고 안 뛰는 팀들이랑 같이 안 뛰어. 보면은 워싱턴이랑 했을 때 259점 게임, 멤피스랑 했을 때 200도 안 났고, 포틀이랑 할 때도 200도 안 났어요. 그리고 라리랑 할 때 261점 게임, 클파랑 할 때 223점 게임, 토론토랑 했을 때 138대 100 그냥 짓밟았었고, 요즘에 샌안토니오 뛰는 팀이라 보긴 좀 어렵고, 휴스턴이랑 붙었을 때 110대 99 이렇게 뉴올리언스 경기가 언더오버도 예측이 어려운데 그래도 최근 8경기 동안 7승 1패다. 내일 상대가 휴스턴? 일단은 그렇게 막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한번 이겨본 전력도 있고 최근에 227.5 기준점이 좀 낮기는 낮아요. 근데 양팀 다 보면은 뉴올리언스 최근 8경기 동안 한 222점 정도밖에 안 나고, 그리고 휴스턴도 최근 6경기 동안 225점밖에 안 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언더 쪽을 생각해 봄직하고, 휴스턴도 얘네가 오바가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 물론 막빠질 때 벤블릿이 없었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내일도 언더 쪽으로 살필 것 같기는 살필 것 같아요. 이게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막 7승 1패를 하고 있긴 한데 그 기간 동안 드러났던 거는 수비 쪽으로 수비 쪽으로 야투방울, 3점방울 둘 다 8등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특히나 실점은 더 적었다. 실점은 4등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상대팀한테 많은 공격 기회를 주지 않았고 템포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반대로 뉴올리언스가 공격면에서는 그렇게 막 대단히 아주 막 눈에 띄게 좋은 건 없었거든요. 반대로 휴스턴의 공격은 거의 뭐 가장 안 좋았던 수준이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뉴올리언스 승 쪽에다가 언더를 보는 게 가장 좀 편한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은 이렇게 좀 이런 데이터에 의존하거나 최근 분위기에 의존하거나 그냥 그 정도로만 분석하려고 합니다. 양팀의 뭐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딱 같이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분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카고 대 보스턴 경기, 내일 기준점이 너무 낮긴 하거든요. 226.5라 가지고 보스턴이 내일도 원정입니다. 얘네들이 뭐 올 시즌 홈에서는 워낙에 좋은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지금 이제 또 원정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일단 보스턴은 지금 6연승 중이거든요. 6연승 중. 근데 원정을 또 보면은 원정만 해도 6연승 중이에요. 6연승 중. 그 원정이 브루클린이랑 마이애미와의 2차례, 댈러스, 휴스턴, 토론토, 나름대로 꽤나 이렇게 빡센 상대들을 만났는데 보스턴이 어쨌든 최근에 원정에서도 연승 달리고 있는 편이고 나쁘지 않다. 반대로 시카고는 이제 부세비치랑 드러먼드를 선발로 올려가지고 투빅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시카고가. 근데 마침 보스턴은 포르징기스랑 호포드를 돌 다 세울 수도 있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빅 라인업을 세우는 모습이라면은 야 이거 약간 언더의 냄새를 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워낙에 요즘에 시카고도 득점 페이스가 좋은 편이고 보스턴도 득점 페이스가 꽤나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더오버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긴 들어. 보면은 시카고가 최근에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234점이 나고 보스턴도 한 230점 이상이 터져요. 특히나 보스턴은 요즘에 봤을 때는 상대팀한테 3점 같은 건 많이 얻어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좋다. 이래가지고 이 경기도 좀 예측이 어렵긴 한데, 근데 그냥 길게 생각 안 하고 시카고가 마땅히 요즘에 그 딱 승리를 많이 챙겨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때 클리블랜드한테도 3점 차로 패배, 올랜도한테도 6점 차로 패배 연장 가가지고, 그리고 세크한테도 막 패배하고 막 이런 식이라 가지고, 어쨌든 시카고가 요즘에 뭐 투빅을 쓰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라빈이 없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어쨌든 최근 10경기 5승 5패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보스턴이 요즘에 워낙에 좀 흔들림 없이 잘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보스턴 말 그대로 명가의 냄새가 많이 난다. 요새는 그냥 가끔 흔들리더라도 이 뭐랄까 길게 흔들리진 않는다,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면은 그냥 보스턴의 승 쪽을 일단 볼 것 같고요. 뭐 핸디값이 되게 크긴 하지만은, 그리고 일단 보스턴이 시카고 원정에서 타이트한 게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승 정도는 볼만할 것 같다. 그리고 226.5 이게 좀 어려워. 시카고가 지금 지표상으로는 오바 게임 많이 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 그것도 오락가락을 많이 한단 말이지. 저는 그래도 일단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바 쪽으로. 보스턴이 최근에 원정에선 5경기 연속으로 전부 다 한 105점 이상 실점하기도 했었고, 그런 그림의 마인을 만약 한다 치면은 나는 오바가 나야지 마인 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보스턴의 승 쪽에다가 오바 쪽을 볼 것 같다. 시카고가 투빅을 쓴다는 이런 투빅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기동력 같은 것도 좀 느려지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카고도 사실은 막 뛰는 팀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저는 오바 쪽에다가 보스턴 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오클라호마 대 LA 클리퍼스. 내일 있는 경기 리스트 중에서 이 요즘에 서부가 아주 지옥이죠. 내일도 2등이나 3등이나 붙고 막 하는데 이 서부가 지금 플레이오프 그 상위권 쪽 그쪽들이 되게 타이트하게 오밀조밀하게 막 승수 차이가 얼마 안 나. 되게 지금 서부가 불서부인데 오클라호마의 최근 6경기
보시면은 수비적으로는 많이 흔들리고 공격적으로 많이 회복을 했구나 이래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이게 반대였습니다. 오클라호마가 공격은 안 되고 수비는 살아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최근 6경기는 공격은 잘 되고 수비는 안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오클라호마가 그래서 요즘에는 좀 오바 게임이 많이 난다. 내 기준점이 237.5라서 조금 높은 편인데 최근 6경기 동안 오클라호마는 평균적으로 거의 한 244점가량의 점수가 났다. 이런 것들 일단 보이고요. 클리퍼스. 이 클리퍼스 마지막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 골스랑 255점 게임 막 하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카와이가 없었던 것 같은 그랬는데 클리퍼스는 최근 5경기 정도 좀 흔들려가지고 봤던 것 같아. 애틀랜타랑도 되게 타이트한 승부, 뉴올리언스한테는 패배, 디트한테도 6점 차로 좀 어렵게 승리를 했었고 저득점 승부 끝에 미네소타한테도 20점 차 패배 이랬었는데 그래도 골스한테는 카와이가 없었는데도 되게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클리퍼스 경기력이 아주 막 스무스하진 않다.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막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오클을 상대를 하는 편이고 저는 일단 이거 오바는 볼 것 같아요. 요즘에 오클라호마 경기가 다시금 오바 쪽으로 괜찮다는 것도 있고 클리퍼스도 상대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득점 맞춰가는 편이다. 제가 클리퍼스는 좀 지공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막 했었는데 그래도 맞춰가는 편이거든요. 특히 또 오클라호마와의 이런 맞대결 장적 같은 거 보면은 올 시즌에 1월달에 245점 게임 그리고 12월달에 249점 게임 막 이랬었거든.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생각해볼 것 같고 그리고 승패는요. 이게 오클라호마도 분명히 홈이라는 이점이 있긴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클파가 프렌을 받았으면 클파 쪽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일단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오클이나 클파나 서로 오클라호마 홈에서 21승 6패 클파도 홈에서 20승 6패고 원정에서는 둘 다 16승 11패예요. 그래서 양팀 다 홈이랑 원정이랑 이런 편차 같은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홈 오클을 좀 좋게 봐야 하나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양팀 중에서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오클보다는 클리퍼스가 이게 좀 어려운 상대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렇지 분위기 자체나 좀 객관적인 지표 같은 걸 봤을 때는 클파 쪽이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 얘기 한번 해보면서 저는 클파의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워낙에 클리퍼스가 요즘에 수비가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또 애틀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뻥튀기 된 것도 있는지라서 다음 덴버 대 워싱턴 경기. 덴버는 막바지 때 3연패를 박았었죠. 3연패 맞나? 3연패. 그리고 반면에 워싱턴은 지금 8연패 중이다. 양팀 다 좋은 분위기에 있는 팀들은 아니에요. 다만 덴버는 그래도 홈이라는 점. 뭐 머레이나 마포주, KCP 이런 친구들이 내일은 아마 정상적으로 뛸 거다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에 덴버는요 보시다시피 공격이 되게 안 됩니다. 공격이 득점 27등, 야투 29등, 3점 20등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일단 잘 안 돼. 근데 수비는 괜찮다. 수비도 상대팀한테 허용한 야투나 3점 허용률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실점 자체는 되게 적은 편에 속해요. 한마디로 되게 로우 템포로 경기를 한다 덴버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일단 언더를 생각해 봄직한데 이 워싱턴도요 지금 지표상으로는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잘 틀어막는데 수비 실점만큼은 리그에서 가장 많다. 그래서 워싱턴이 내일 외곽을 아무리 막아봤자 덴버는 또 인사이드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 팀이거든요. 덴버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 일단 뭐 덴버가 일단 14.5마인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덴버의 일반 승이야 그렇게 크게 의심은 안 가는데요. 근데 이게 워싱턴이 요즘에 생각보다 프렌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그 8연패 기간 동안 상대팀한테 10한 5점 차? 15점 차 정도로 마헨을 당했던 게 2번밖에 없어요. 클파랑 클리블랜드 이렇게 2번밖에 없어가지고 이 워싱턴이 덴버한테 특히나 덴버가 요즘에 득점은 상당히 저조하고 수비는 잘한다. 과연 워싱턴이 덴버한테 15점 정도로 거하게 당할까? 저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덴버가 요즘에 승리를 할 때도 최근 10경기 동안 5승 5패거든요. 그 5승 전부 다 레이커스, 포틀랜드, 미러키, 필라델피아 좀 어려운 상대들 많이 만나긴 했는데 전부 다 15점이면 전부 다 프랭권이었거든 상대팀한테. 요즘에 덴버는 상대를 아주 압살하는 그런 그림은 많이 못 보여주더라. 워싱턴도 그리고 패배할 때 패배하더라도 8경기 중에 프렌을 6번이나 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일단은 워싱턴의 프렌 쪽 생각해보고 230.5면은 이거는 저는 덴버의 색깔대로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렌을 할 거면은 이렇게 저득점일 때가 프렌하기 좋죠. 그래서 저는 워싱턴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유타 대 샬럿 경기. 자, 이 유타가 일단 홈이라는 게 제일 좀 빡세요. 홈 유타는 아무래도 원정 유타랑 홈 유타는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크리스턴 대신에 키운테 조지를 선발로 내세우고부터는 경기력들이 그래도 원래 본인들의 색깔인 공격 농구가 나름대로 잘 되고는 있다.
반면에 샬럿이 헤이워드 보내고 하면서 최근에도 라멜로나 마크 윌리엄스가 못 나오는 와중에도 생각보다 지금 3연승 중이거든요. 말 그대로 샬럿이 트레이드 이후에 팀이 지금 좀 회복세에 있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보면은 샬럿이 최근 3경기 동안 트레이드해갖고 막 그랜트 윌리엄스 쓰고 벤치에서 미치치 나오고 선발로 트레맨 나오고 이러는 기간 동안 샬럿의 최근 3경기 동안 득점도 상위권 보면은 야투율 2등 3.6등이야. 샬럿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샬럿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좋은 야투 성공률 3점 성공률에 비해서 득점은 적다. 템포가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샬럿이 102.3점밖에 허용을 안 한다. 샬럿이 한창 안 좋을 때는 리그에서 공수 양면에 둘 다 꼴등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트레이드 이후에 확실히 달라졌다. 그랜트 윌리엄스에 대한 찬사도 되게 많은 편이고, 안 그래도 지금 샬럿이 마크 윌리엄스나 라멜로 볼이 없는데도 이 정도면은, 이게 샬럿이 얘네들이 돌아오면은 잘하면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한마디로 샬럿이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일단은 좀 들어가지고, 저는 유타의 홈이어도 일단 샬럿의 프렌 정도로 생각할 것 같고, 이게 언더오버가 어려워요. 보면은 샬럿이 공격은 꽤 잘 되지만 수비가 아주 잘하고 있다. 반면에 유타는 여전히 공격도 꽤 치고 수비는 거의 리그 꼴찌 수준이고 이런 팀이거든요. 그래갖고 232.5면은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언더오버는 유타의 색깔대로 가고, 샬럿이 좀 이렇게 페이스가 느린 팀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232.5면은 기준점이 좀 만만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샬럿의 프렌 쪽으로. 이게 샬럿은 확연하게 좋아진 게 보이는데, 반면에 유타는 글쎄 리그 막바지 때도 막 골스한테 득점 많이 하고 그런 거 있었지만은, 어쨌든 피닉스, 골스, 레이커스, 골스 이렇게 4연패를 하면서 이 새끼들이 여전히 수비는 별로구나 그런 것들은 보였고, 공격력은 좀 오락가락한다 그냥 그런 것들만 보였어가지고, 그냥 저는 샬럿의 프렌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오바 쪽으로 예측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골스 대 레이커스인데, 내일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결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올 시즌에 르브론이 거의 한 6, 7경기인가? 그 정도로 통으로 결장한 경기가 한 6, 7경기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경기들마다 레이커스가, 그러니까 르브론이 정상적으로 출전한 거랑 르브론이 빠진 게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했었습니다. 내일도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없다고 한들 공수 양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보일까? 그런 생각은 일단 안 하기로 했어요. 반면에 이 골스, 가장 최근 경기에 유타를 만나가지고 유타한테 막 237점 허용하면서 이 골스의 수비 지표가 조금 안 좋게 찍히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이 골스는 공수 양면에 상당히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게 이 클레이 탐슨을 벤치로 보내고 선발 라인업을 커리, 포짐스키, 위긴스, 쿠민과 그린, 그리고 무디 같은 애들이 이제 그 로테이션을 제외를 하고, 개페주 살아나고 클레이 탐슨 살아나고 사리치 활용도 좋고, 여러가지로 골스가 지금 딱 본인들이 원래 하던 농구를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이게 레이커스가 저번에 막 르브론 없고 갈매기 없는 경기에서도 보스턴 잡아내고 막 그런 도깨비 팀 역할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 그게 좀 제가 경계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르브론이 없다는 점, 팀의 구심점이 되는 르브론이 없다는 점에다가 요즘에 골스 경기를 상당히 괜찮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또 골스의 홈이기도 하고, 골스의 승 쪽을 일단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양 팀 다 물론 골스가 요즘에 좀 수비력 같은 게 좀 살아나긴 했지만은, 골스 대 레이커스 붙으면은 241.5? 일단은 저는 오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레이커스가 한 번씩 언더게임을 할 때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골스도 그렇고 레이커스도 그렇고 요즘엔 좀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을 하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 일단은 골스의 승 쪽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대 세안토,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 경기가 일단 배팅하기가 별로야. 양팀의 맞대결상으로 세크라멘토가 최근에 샌안토니오를 6대1로 제압을 했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 샌안토니오는 요즘에 웬베냐마도 그렇고 소엔도 조금 살아났고, 트레존스를 이렇게 선발 포인트 가드로 세우면서 전반적인 샌안토니오의 경기력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11경기 동안 득점이 상당히 안 됩니다. 보시면은 득점 28등, 야투 28등, 3점 꼴등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수비는 상대팀한테 야투 같은 거 허용 많이 했지만 수비 실점 자체는 적다. 템포를 샌안토니오가 한참 오바팀이었지만 요즘에는 언더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내일 세크라멘토, 최근에 공격 같은 게 지지부진한 편이긴 해.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근데 세크라멘토가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린다. 득점,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 다 안 좋죠. 이래가지고 원래는 좀 언더를 볼 생각이었는데,
조금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냉정하게 그냥 딱 봤을 때는 저도 그냥 세크라멘토 쪽의 승리에다가 그냥 언더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긴 한데 예측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세크라멘토 승에다가 언더긴 한데 자신감을 차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경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밀란을 되게 고평가를 했었는데 크게 이겼고 가장 최근에 이렇게 세리아에서 4대2로 패배하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렌 저번에도 제가 렌 얘기할 때 작년에 선수를 너무 많이 팔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적 시장의 그 쓴 금액이 6,150만 유로였는데 얘네가 사실 걷어들인 금액은 1억 6,850만 유로를 벌어들인 셈이야. 그러니까 차익이 거의 한 1억가량 남은 거거든요. 그만큼 선수는 많이 팔았는데 보강은 그것을 채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레미 도쿠 팔고 마예를 팔고 뭐 첼시에 뭐 선수 팔고 바데 팔고 뭐 등등 이렇게 선수를 많이 팔았는데 영입이 좀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스타드 렌이 작년 같은 성적을 지금 올해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했었었죠. 근데 뭐 얘네가 초반에는 그래서 조금 헤매다가 리그양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잘 헤매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이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저는 이때도 밀란이 렌을 상대로 홈에서는 마행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배당도 밀란이 좋았었고 마행까지 해냈었고 그리고 이제 1차전 끝나고 2차전을 이렇게 들어갈 텐데 렌이 뭐 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역시 뭐 밀란이 체급발이나 이런 걸로 밀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결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밀란이 1차전을 되게 편하게 했던 만큼 2차전을 뭐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좀 드리기 힘들지만은 대단히 막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상 선발 라인업 이렇게 볼게요. 밀란은 오늘 그 지루 대신에 요비치를 이렇게 내세울 것이며 레앙 퓰리시치가 좌우에 베나세르 린데르스 무사 전체적으로 밀란은 오늘 베스트 라인업으로 또 한번 임할만 하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렌도 저번에 말했던 테리에나 칼리모인도 나오고 뭐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쥐고 있던 선수들 테아테 같은 애들 나오고 다 정상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워낙에 직전 경기도 그렇고 단순히 그냥 체급차만 봐도 충분히 앞서 나갈 여지가 많이 있다 그냥 그렇게 보이고 제 느낌이라면은 이 경기도 글쎄 밀란이 크게 꿀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밀란이 심지어 1.42거든요 프렌이. 밀란 프렌 정도는 누르만 한 것 같고 1.4짜리지만 저는 사실 그 정도 낮은 배당은 잘 안 가는데 밀란 프렌이 1.4면은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렌한테 패배해가지고 탈락하고 이런 그림까지는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간다면은 거의 뭐 참타라고 할 수 있고 이 경기는 저는 밀란의 프렌 정도는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페노르트 대 로마 자 이게 로마가 지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서도 페노르트를 제압을 했었고 작년에도 아마 유로파에서 페노르트를 제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가 3시즌 연속으로 페노르트를 이런 큰 무대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생각한다. 로마가 저 이때도 프렌 예측했었거든요. 1대1로 프렌 했었고 이때 뭐 페노르트가 그 선수단이 뭐 전체적으로 위장 이런 뭐 질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겪고 있다. 선수단에 돌고 있다. 컨디션이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도 로마가 1대1로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원정에서 프렌에 성공을 했었고 오늘 또 홈으로 돌아오는데 이 경기도 그 예상 라인업이 나왔어요. 자 로마 엘샤라위 루카쿠 디발라 그 펠레그리니 파레데스 크리스탄테 뭐 쭉 봤을 때는 로마가 딱 그 골키퍼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납득이 가는 선발 라인업을 내세울 것 같다. 요즘에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로마가 데로시 감독을 선임을 한 다음에 데로시 감독이 이제 팀에 들어오고 나서 1승, 2승, 3승 한 다음에 인터밀란한테도 잘 비볐었고 3연승 뒤에 1패를 하긴 했다. 하지만은 또 곧바로 프로시노네 제압을 하면서 저는 로마가 데로시 감독 선임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무링요 시절에 비해서는 좀 득점도 안정적으로 많이 하면서 약팀을 잡는다든지 승점을 챙겨가기에는 확실히 좋은 모습이 눈에 띈다. 로마가 가진 자산을 치고는 무리뉴 감독 시절 때는 저는 공격이 원활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뭐 펠레그니를 살려낸 것도 그렇고 좌우 윙백의 가담이라든지 3백에서 4백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로마의 경기력이 무리뉴 감독 시절보다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페노르트를 원정에서 1대1로 프렌까지 해냈고 오늘 또 홈으로 돌아온 로마라면은 저는 이 경기 역시 로마 쪽을 바라보는 게 일단은 맞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승 1.93이면요 저는 로마 갈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산티아고 히메네즈의 득점 기세가 요새 좀 좋지 않다 그런 얘기 했었었죠. 이 친구가 그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할 때 막 꼬마 셀틱, 라치오 이런 팀들이랑 붙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위협적이었는데
자, 최근에 10경기 동안 1득점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골 흐름? 그런 것들이 썩 좋지가 않고 그와 더불어서 페이노트도 최근에 득점난이 상당히 좀 있다. 보시다시피 페이노트가 막 리그 내 약팀들 상대로도 그렇게 막 쉽게 제압하는 모습들이 많이 없단 말이죠. 얘네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이 경기도 저는 로마 쪽을 일단은 좋게 볼 것 같네요. 원래는 카라바흐 같은 애들도 홈에서는 좀 얘기를 할 만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때 스포르팅 브라가를 이미 2대4로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체급상으로는 카라바흐보다는 스포르팅 브라가가 조금 더 높은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홈 카라바흐가 2.70 프렌이 1.57이다. 저는 이러면은 카라바흐 또 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카라바흐 맨날 얘기했지만은 바쿠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브라가는 포르투갈 여기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여기 포르투갈 여기 있고 바쿠가 여기 있어. 제가 이 유럽 팀들이 가장 먼 원정거리를 보이는 팀이 여기 아스타나거든요. 아스타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유로 예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 원정거리가 먼 곳은 되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타나 원정이 되게 힘들어. 카자흐스탄 원정이. 근데 두 번째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원정거리가 먼 팀이 아제르바이잔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제르바이잔 여기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이렇게나 카라바흐는 홈 이점을 살리기에 충분한 이런 지리적인 요건이 있고 원정에서 카라바흐가 4대2로 승리를 했으면은 오늘 이 유로파에서 조금 더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브라가가 이 먼 원정거리도 그렇고 카라바흐 원정을 승리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직전 경기는 브라가가 저는 무난히 좀 잡고 아제르바이잔 그 카라바흐가 2차전 홈에서 조금 힘을 내는 분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려 1차전 원정을 잡았단 말이야. 브라가 원정을. 그러면은 저는 오늘 경기는 카라바흐가 1프렌 받은 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경기도 카라바흐도 그냥 카라바흐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나 몰데는 이미 홈에서 꿀 빨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별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몰데나 올림피아코스나 홈에서의 이런 배당들이 꽤나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코나 몰데 쪽 좋게 보겠다고 했는데 둘 다 승리 가져갔었고 오늘은 둘 다 원정이기 때문에 살이는 날이 될 것 같아요. 토리노 대 라치오. 제가 요즘에 느끼는 바는 라치오가 조금 괜찮아지긴 했어. 한창 안 좋았을 때는 야 이거 미네한테 당연히 라치오가 패배하겠지 뭐 이런 마인드였는데 라치오가 조금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정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토리노도 제가 맨날 뭐 단단한 팀이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토리노와 그리고 홈 전적도 보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토리노의 최근 홈 전적들이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올 시즌 세리아 토리노의 홈 전적인데 1패밖에 없죠. 인터밀란이라는 거함한테 한번 당한 거 말고는 딱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별로 없어요. 안 그래도 단단한 홈 토리노인데 최근에 홈에서는 7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중이다. 나폴리도 3대0으로 잡고 아탈란타도 3대0으로 잡고 물론 뭐 우디네세 살레한테 이렇게 무승부 거둔 건 있긴 한데 다소간의 일정상의 어려움이나 최근의 흐름상으로 그래도 아래쪽에 있는 한창 이제 안 좋았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라치오가 저는 이 경기 토리노 쪽이나 토리노의 이런 뭐랄까 무승부 같은 거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거라면 이제 토리노가 이제 정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라치오의 이름값을 생각을 했을 때는 토리노를 역배를 주고 토리노한테 프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토리노가 정배더라고. 저는 그러면은 그냥 무승부 정도만 갈 만한 것 같아요. 무승부 배당 2.75가 사실 무승부를 가고 싶은 배당은 아닌데 굳이 이 경기를 택한다면 저는 뭐 무승부 말고 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라치오의 프렌 같은 것도 볼만은 한데 승리 가능성은 토리노 쪽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 토리노가 저는 지금 멤버 구성이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